지금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분노한 유럽인들은 미국산 제품은 먹지도 타지도 신지도 않는다며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테슬라, 나이키의 판매율이 급격히 낮아지며 유럽의 매대에서 미국 제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유럽이 미국 대신 선택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유럽을 뒤흔든 한 명의 한국인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이도연입니다. 33살, 입사 7년 차에 팀장님께 갑작스럽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분명 지난 쿼터 실적이 좋았는데 무슨 일인지 긴장한 채로 회의실 문을 열었죠. 도현 씨, 프랑크푸르트 유럽지사로 파견 가능한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팀장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최근 유럽에서 한국차 수요가 폭증 중입니다. 특히 아이오닉 5가 현지에서 인기가 좋아요. 마케팅 전략을 현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도현 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해외 근무는 항상 꿈꿔왔지만 막상 기회가 오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독일어도 서툴고 유럽 시장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죠. 그래도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자 걱정부터 하셨어요. 아버지는 독일은 치안은 좋다지만 그래도 혼자 지내는 게 쉽겠니? 라며 염려하셨고 어머니는 매일 전화하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반면 회사 동료들은 부러움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야, 럭키가이. 독일 맥주 실컷 마시고. 와. 농담 섞인 축하를 건네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웃음 지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짐을 정리하면서 독일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완벽주의적이고 규칙을 중시하는 문화, 정확한 시간 약속,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 한국과는 분명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후 다시 이 창문으로 서울을 볼 때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12시간의 비행 끝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느낌은 넓다였어요. 천장이 높고 공간이 여유로웠죠. 회사에서 보내준 운전기사를 만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독일의 풍경은 정돈되어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자전거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푸르른 나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잠시 시내 구경을 나섰을 때였어요. 테슬라 매장 앞에서 시위대를 목격했습니다. 환경을 말하더니 살림을 파괴해. 극우 정치와 손잡은 차는 필요 없다. 피켓을 들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며 의아했죠. 테슬라가 왜 비난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러 들른 마트에서는 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코카콜라와 오레오 대신 한국 라면, 김, 컵밥 매대가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거지? 낯선 땅에서 마주한 익숙한 물건들이 오히려 더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럽지사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영어와 독일어가 뒤섞인 대화 속에서 제 존재감은 희미했어요. 회의실에 모여 현황 보고를 듣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 3개월간 독일 내 미국차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전년 대비 40% 하락을 기록했어요. 반면 우리 아이오닉 5 검색량은 3배 증가했죠. 리포트를 발표하던 마케팅 애널리스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어요. 어제 테슬라 매장 앞에서 시위를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독일인 동료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테슬라가 독일 브란덴부르크 숲을 개간해 공장을 지으면서 환경 문제가 불거졌어요. 게다가 최고 경영자의 발언들이 유럽인들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죠.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문득 어제 마트에서 본 한국 식품들이 떠올랐어요. 그럼 한국 제품들은 왜 갑자기 인기가 있는 건가요? 그건 K-팝 영향도 있지만 최근 들어 한국 제품이 조용하지만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요.
화려한 마케팅보다는 상품 자체의 품질로 승부하는 모습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 떠올랐어요. 우린 조용하지만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걸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지 마케팅 팀장인 클라우스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테슬라처럼 마케팅에 돈을 안 써서 약해요. 유럽 시장에서는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어요. 유럽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요즘 유럽의 소비 트렌드를 검색했죠. 환경, 지속 가능성, 투명성.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안전성과 신뢰도가 주요 구매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더 심층적인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실패, 한국 제품의 부상, 그리고 신뢰라는 키워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해야 했어요. 독일인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안정성, 실용성, 환경. 이 세 가지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낯선 도시에서 홀로 고민하는 제 모습이 어쩐지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설렘도 있었죠. 시차 적응이 안 된 탓인지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바빴어요. 유럽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노트에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적었습니다. 조용한 신뢰. 이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한국차의 정체성이 아닐까? 첫 기획안의 뼈대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첫 기획안을 들고 본부장님과의 미팅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신뢰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이었어요. 독일인들의 핵심 가치인 안정성, 실용성, 환경 친화성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화려한 광고보다는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을 담은 소셜미디어 캠페인, 그리고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전략이었죠. 프랑스식 감성 광고에는 익숙하지만 이런 접근은 본부장님인 프랑스 출신 미셸 뒤포는 제 기획안을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우리는 유럽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건 너무 소극적이에요.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신뢰성입니다. 화려한 마케팅보다는 실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전략이. 감성? 반미? 그런 건 마케팅이 아니야. 숫자로 보여줘. 미셸 본부장은 제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현 씨, 당신은 유럽 시장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벤츠와 BMW의 나라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일주일 후에 새 기획안을 가져오세요.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제 의견이 존중받았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어요. 제자리로 돌아와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유럽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날 퇴근 후 저는 결심했어요. 책상에 앉아 데이터만 분석할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 프랑크푸르트 곳곳을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죠. 현지 마트에서는 상품 진열대를 살피고 자동차 딜러샵에서는 판매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주말에는 인근 도시의 시장과 축제 현장까지 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지인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수록 유럽 시장의 새로운 면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일인들의 꼼꼼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브랜드의 화려함보다는 품질과 내구성, 환경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을 중요시했어요. 한 딜러샵에서 아이오니고를 구매한 고객과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한국 차를 선택하셨나요? 제 질문에 그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처음엔 테슬라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한국 차는 조용히 자기 일을 잘한다고. 제 철학과 맞았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진정한 가치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거야. 조용하지만 강한 신뢰. 본부장님의 거절 이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말은 라인강 근처 대형 캠핑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전기차 사용자들이 많이 모인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죠. 아침 일찍 출발해 캠핑장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다양한 전기차들이 충전소 주변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아이오니고 주변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독일어로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아이오니고 만족하고 계신가요? 그들은 제 서툰 독일어에 미소 지으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당신도 한국인이신가요? 우리 차에 관심 있으세요? 현대자동차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요. 그 말에 그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안드레아스라는 남성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테슬라를 탔었어요. 하지만 캠핑장에서 충전 중 화재가 났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경험 이후 안전한 차를 찾았습니다. 그의 아내 카트린이 이어받았어요. 아이오니고는 조용하고 안심이 되죠. 아이와 함께 타기에 좋아요. 무엇보다 한국 브랜드의 믿음직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이야기야. 머릿속에서 새로운 캠페인 구상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아스 가족의 허락을 받고 짧은 인터뷰 영상을 찍었어요. 그들이 아이오닉 5를 선택한 이유, 일상에서의 경험, 그리고 차에 대한 신뢰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전기차 사용자들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죠. 캠핑장을 떠나는 길, 머릿속은 이미 새 기획안으로 가득 찼어요. 단순히 조용한 신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감성적 접근과 실용적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방법이었죠. 숙소로 돌아와 밤새 기획안을 다듬었어요. 이번에는 슬로건도 명확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다. 독일어로 직접 표현해 현지인들의 마음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새 기획안을 들고 본부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미셸 본부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지만 이번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기획안인가요, 도현 씨?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말하는 우리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신뢰, 그것이 유럽에서 한국차가 가진 힘입니다. 저는 태블릿으로 캠핑장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드렸어요. 본부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안드레아스 가족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들이 테슬라에서 현대차로 바꾼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흥미롭군요. 미셸 본부장이 영상이 끝난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과연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이야기 몇 개로는 시장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준비한 두 번째 기획안을 보여드렸어요. 대형 론칭 이벤트 대신 작은 팝업 행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예산은? 본부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기존 계획의 60%만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제품 개선과 고객 서비스 강화에 투자하는 거죠. 우리의 철학이 말보다 행동이니까요. 미셸 본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소규모로 테스트해 봅시다. 성과가 좋으면 확장하는 방향으로요.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기회를 얻은 것이죠. 바로 팀을 꾸려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직원들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실제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점차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첫 팝업 행사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근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장치나 대형 스크린 대신
아이오닉 5 2대와 실제 사용자들이 직접 경험을 나누는 형식이었어요. 조용하지만 강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조용하지만 강한 차의 매력을 전하는 자리였죠. 예상과 달리 첫날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안드레아스 가족처럼 실제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테슬라 사용자들의 관심이 두드러졌습니다. 한 방문객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 차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달라 보이네요. 시승해도 될까요? 팝업 행사 이틀째, 우리는 추가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실제 사용자 인터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편집 없이 솔직한 대화만을 담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해시태그 조용하지만 강하다가 독일 소셜미디어에서 트렌드에 올랐고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한 독일 자동차 유튜버가 아이오니고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제목이 조용한 혁명 벤츠의 고향에 등장한 새로운 강자였어요. 이 영상이 3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본부장실로 첫 성과 보고를 들고 갔을 때 미셸 본부장의 표정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도현 씨, 인정합니다. 당신 접근법이 효과가 있네요. 이제 어떻게 확장할 계획인가요? 확장보다는 깊이를 더하고 싶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더 많은 실제 사용자 스토리를 발굴하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캠페인을 이어가는 겁니다. 미셸 본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조용한 신뢰 캠페인은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프랑크푸르트를 시작으로 뮌헨, 베를린, 함부르크까지 작은 팝업 행사들이 이어졌죠. 화려한 쇼케이스 대신 현지인들이 직접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가족 단위 시승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뮌헨의 한 가족이었습니다. 환경운동가인 아버지 토마스는 오랫동안 전기차로의 전환을 고민했지만 어떤 브랜드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테슬라는 화려하지만 너무 시끄러웠어요. 유럽 브랜드들은 전통만 강조했고요. 아이오니고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해요. 조용히 제 일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브랜드였으니까요. 그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환경단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 유명 환경활동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조용한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아이오니고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캠페인 2달 차, 독일 유력 자동차 매거진에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벤츠의 고향에 등장한 조용한 도전자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차의 부상을 분석하면서 우리의 조용한 신뢰 캠페인을 주요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판매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아이오니고는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 월간 판매 3위권에 들어섰고 예약 대기자 수는 전년 대비 5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에서 갈아타는 고객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프랑크푸르트 지사에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 총괄 담당 부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신 자리였어요. 도현 씨의 조용한 신뢰 캠페인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제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셸 본부장이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었네요. 하지만 도현 씨가 옳았어요. 유럽인들은 화려한 마케팅보다 진정성을 원했던 거죠. 그날 저녁 숙소 창가에 서서 프랑크푸르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아이오니고가 조용히 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캠페인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게 느껴졌어요. 스마트폰으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만든 캠페인이 성공했어요. 다음 주에는 베를린 출장이에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미소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베를린 출장을 시작으로 저는 유럽 각국을 돌며 조용한 신뢰 캠페인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폴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까지. 각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 신뢰라는 가치는 보편적으로 통했어요.
모든 곳에서 현지인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네덜란드의 반응이었어요. 환경의식이 높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우리의 조용한 실천이라는 메시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팝업 행사에는 예상보다 3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우리는 항상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네덜란드 여성이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너무 많은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한국차는 약속을 적게 하지만 더 많이 이행하는 것 같아요. 캠페인 시작 6달 차, 독일 유력 경제지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럽 소비자 신뢰도 1위로 선정된 것이죠. 테슬라의 빈자리를 메운 건 조용하고 실용적인 K-카였습니다. 본사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럽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축하 이메일을 보내셨죠. 도현 씨의 접근법이 유럽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이 전략을 글로벌 캠페인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개월 차,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 마케팅 콘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조용한 신뢰 유럽 시장에서 K- 브랜드의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발표장 앞에 섰을 때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자리에 한국인 마케터가 서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단지 유럽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귀 기울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약속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원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독일의 한 자동차 업계 임원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독일 소비자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나요?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저희 팀은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직접 현장에 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신뢰와 진정성을 바라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발견했죠. 콘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독일의 유명 경제방송에서는 한국인이 독일 시장을 어떻게 바꿨나라는 제목으로 저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어요. K- 브랜드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고객 이해와 진정성 있는 접근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파견 1년이 지나는 시점에 한국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 마케팅 총괄 디렉터 자리를 제안받은 것이죠.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해 유럽 전체의 마케팅 전략을 이끌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하루 동안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지만 이제 유럽은 제 안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조용한 신뢰 캠페인이 더 많은 나라로 확장되는 과정을 직접 이끌고 싶다는 열망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본사에 수락 의사를 전했어요. 부모님께 전화드리니 놀라시면서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다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취임 후 첫 과제는 스칸디나비아 지역 진출이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환경의식이 높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북유럽 소비자들을 공략해야 했죠. 이미 테슬라의 인기가 떨어진 이 지역에서 우리의 조용한 신뢰 캠페인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취임 6개월 차, 저는 한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본사 경영진에게 유럽 시장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려 서울로 향하는 길에 택시 운전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셨나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운전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흘끔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요즘 독일에선 우리 차가 잘 팔린다면서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 강국이라고.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조국을 떠나 있을 때는 몰랐지만 우리의 성과가 한국인들에게도 자부심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본사 발표를 마치고 경영진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도현 씨, 유럽에서 우리 차가 성공한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우리는 테슬라처럼 화려하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벤츠나 BMW처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 신뢰의 이름 위에 새겨진 글자,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그 정신을 잃지 말아야겠군요. 한국 출장을 마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루프트한자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무한히 넓어 보였어요. 1년 전 불안함과 설렘으로 가득 찬 채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려한 광고나 과장된 약속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한 신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쌓아간다는 것도 말이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유럽 대륙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래로는 작은 불빛들이 모여 거대한 도시를 이루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우리의 작은 성공이 모여 K- 브랜드의 큰 빛을 만들어가는 것처럼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